자, 이제 하는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우리가 기본적인 스프링 부트 사용법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웹페이지를 띄우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눈으로 봤죠? 자, 이제 기본적인 걸 알았으니까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볼 거고요. 그 시도를 해보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일단 잠시만요. 이것도 한번 그냥 해보시는 것도 좋겠는데,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제공을 드릴 테니까. 자, 화면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응답시켜서 브라우저에 띄우는 것까지 했었으니까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 앞엔 당연히 로컬호스트, 본인 포트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루트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경로, 요청 URL 경로를 이렇게 잡았을 때 처음에 0, 새로 고침하면 1, 2, 3, 4, 5, 6 이렇게 나오도록, 그러니까 밑으로 쌓여나가는 게 아니라 숫자 하나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우리가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1씩 증가할 수 있게끔 얘를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이건 되게 간단한 거라서 그냥 기본 사용법을 연습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웹 서블릿을 사용해서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는 하나의 서블릿이 하나의 요청밖에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친구에 너는 컨트롤러야 달아놨고요. 그럼 이 친구가 이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에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요청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메서드로 존재만 한다면, 그리고 요청 주소가 겹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안에다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메서드를 무한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블릿을 쓸 때 사실 이 서블릿이 나중에 컨트롤러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블릿이 이런 서블릿의 역할을 컨트롤러가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진짜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블릿은 하나의 서블릿이 하나의 요청밖에 못 받아들이니까 너무 불필요하게 파일이 많아진다. 근데 지금 컨트롤러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이거 하나하나가 다 서블릿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의 응답을 처리하고 있는 하나의 서블릿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는 이제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메서드가 딱 제한적이었죠. 두 get과 두 post,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get 방식으로 요청을 보낼 건지 post 방식으로 보낼 건지 정해서 보내면 그 둘 메서드가 서로 알아서 일을 하는 상태가 됐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쓴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그냥 이거 하나가, 이 메서드 하나가 하나의 서블릿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무한히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된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한 컨트롤러 안에 다 만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컨트롤러도 나누긴 할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기능별로 나눠놔야 관리가 용이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구조를 좀 맞추긴 할 거지만, 지금 당장은 그냥 간단한 테스트 같은 거니까 그냥 여기 어제 만들어놨던 거에다가 쭉 쌓아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좀 간단한 거였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이만큼은 힌트를 이미 드린 상태고요. 이 요청 주소 하나를 가지고서 첫 번째는 이 요청 주소를 치고 들어갔을 때 화면에 0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더 새로 고침을 해서 이 요청을 또 보냈다. 그럼 그 화면에는 0이 아니라 1이 남아야 되는 거고, 요청을 또 보냈다. 그러니까 새로 고침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2가 되고, 한 번 더 하면 3, 4, 5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날 수 있게, 일씩 증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이었는데, 자, 제가 그리고 아까 잠깐 멈췄을 때 힌트는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한마디를 했던 게,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사실을 각인시켜드리기 위해 지금 이걸 연습해보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 사실은 뭐냐면요. 지금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USR 홈 컨트롤러라고 하고 어노테이션도 컨트롤러가 달려서 이제 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안에서 이 친구는 이름이 서비스가 돼도 뭐 DAU가 돼도 뭐 다른 걸로 아무리 이름을 바꿔봤자 컨트롤러예요. 그죠? 어노테이션은 우리가 달아놨으니까 얘는 이런 역할이야 라고 이미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특별한가요? 아예 특별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이 어노테이션 하나만으로도 이미 얘는 컨트롤러로 인식이 될 거니까. 이게 달려있는 클래스와 달려있지 않은 클래스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얘는 지금 뭐예요? 너무 포괄적인가요? 자, 얘는 패키지예요? 클래스예요? 메서드예요? 변수예요? 뭐예요? 이거 클래스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바 클래스.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메서드죠.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뭐 이런 거 했다. 그럼 여기서 이 i는 뭐예요? 변수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지역 변수까지. 그러면 여기다가 변수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클래스 내에 메서드 외부에 만들면 얘는 무슨 변수예요? 네, 필드 전역 변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이런 변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변수를 여기서도 쓸 수가 있는 거고 가능한 거고 여기서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쵸? 지금 이 개념을 확실히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해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얘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달려서 특별한 애는 맞지만 애초에 얘는 클래스예요. 클래스.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던 그냥 클래스. 그리고 이 안에서 만들고 있는 이 메서드들은 뭐 어노테이션이 두 개나 달렸지만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으로 URL 매핑을 해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가 됐고, 리스폰스 바디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얘가 화면을 그릴 수 있게끔 응답하는 역할도 하는 이런 어노테이션이 두 개나 달렸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얘는 애초에 근본이 메서드라는 거예요. 클래스고 메서드고 우리가 계속해서 써오던 것들이죠. 그쵸? 우리가 자바를 배우고 몇 개월로 넘어오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던, 우리 프론트 공부할 때 빼고 한순간도 쉬지 않았던 그냥 우리가 계속 쓰던 클래스와 메서드, 변수 이런 친구들이다. 이게 생각보다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이 달렸기 때문에 얘는 상당히 특별할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여기서 변수 만들 생각을 잘 못해요. 애초에 얘는 그냥 클래스일 뿐인데 뭔가 이거 하나 때문에 특별해져서 씨, 변수를 어디다 만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애초에 깨부시고 넘어가기 위해 지금 이 작업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요, 이거부터 할 거예요. 저 리턴 타입을 지금 스트링에서 인트로 바꿨죠. 그리고 여기다 0 넣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요청 치고 들어가면 화면에 뭐 나와요? 0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거 치고 들어간다. 0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 왜 0 나와요?
얘가 리스폰스 바디라는 어노테이션에 달렸기 때문에 이 해당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얘가 뱉는 이 리턴의 결과가 화면에 그려지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제 해봤잖아요. 안녕하세요 찍히고 숫자도 같이 찍히고 다 되는 거. 그쵸? 자, 근데 이 상태로만 두면 첫 번째 0까지는 띄웠는데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얘가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화면에 그려지는 지금 이 값, 여기다 박아놨던 이 0이라는 애만 변하게 해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1씩 증가시켜서. 그죠? 이 호출이 들어갈 때마다 얘가 1씩 증가해야 된다. 그럼 이 자리에 숫자 0을 넣을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와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 힌트를 다 드린 거예요. 숫자가 변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다루던 것 중에 변하는 값에 대한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변수. 우리가 계속 사용하던 변수. 변수는 변하는 수예요. 변할 수 있는 수. 그러니까 변수가 사용이 된다는 건 이 값이 상황에 따라 바뀔 거다. 그게 가능하다. 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리턴 0을 넣을 게 아니라 변수를 넣을 건데, 자, 보세요. 자, 이러면 되나요? 이러면 제가 새로 고침하면 여기 뭐 나와요? 일단 1 나와요. 새로 고침 한 번 더 하면 뭐 나와요? 1. 왜 1밖에 못 나와요? 얘는 지역 변수니까 이 메서드가 실행될 때마다 다시 한번 선언하고 초기화를 할 거니까. 그쵸? 지역 변수는 애초에 이 메서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없어요. CNT라고 하는 변수 자체가 이거 화면에 1 한번 그려주고 나면 이때 이미 CNT는 사라진 후예요. 그리고 이 메서드가 다시 실행되면, 그러니까 다시 요청을 여기다 또 보내서 얘가 다시 실행되면 그때의 CNT는 다시 0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그럼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전역 변수로 나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면서 약간의 수정이라도 이루어지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얘가 한 번씩 다시 돌아요, 서버가. 이거 우리가 그 JSP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도 비슷하게 돌긴 돌았는데 그때보다 얘가 훨씬 더 빠르게 인지하고 빠르게 돌거든요. 이렇게 서버가 한 번 리로드가 되면 얘는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서버가 리로드 되면 또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초기 상태로 돌아가 있는 상태인데 요거 요청 보내면 이제 뭐 나와요? 1 나오겠죠. 왜 1 나와요? 전역 변수 0인데 이 메서드 실행되면 1 증가시켜. 그리고 그 증가된 값 리턴해. 그럼 화면엔 1 나와요. 한 번 더 새로 고침하면 뭐 나와요? 2, 3, 4, 5, 6, 7 올라가겠네요. 그쵸? 사실 이런 컨트롤러 구성이 아니었다면 방금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완전 초이지한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다만 요런 게 섞여버리니까 약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지금 머릿속에 확실하게 입력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얘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던 클래스일 뿐이고 메서드일 뿐이고 변수 활용 당연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클래스는 이게 클래스라는 건 우리 얘로 뭐 할 수 있어요? 얘가 클래스래요. 우리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클래스를 가지고서 뭐 할 수 있었죠? 객체 생성할 수 있고 타입으로도 쓸 수 있고 얘도 똑같아요. 클래스니까. 그런 기본적인 클래스의 특징을 버리진 않아요. 무조건 다 똑같이 가는데 그 클래스 중에서 얘는 컨트롤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클래스야 라고 하나 박아놓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랑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다만
역할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할에 맞게끔 쓸 뿐인 거예요. 그냥 상황 이해되세요?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 이제 스프링 부트 들어가시면 좀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놓치고 뒤로 가다 보면은 자꾸 본인의 생각이 닫혀요. 그러면 더 좋은 개발을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생각을 열어야 됩니다. 얘는 그냥 클래스일 뿐이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한 거는 사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도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 자 보세요. 띄어쓰기 한 번만 하고 저장만 해도 얘 다시 돌고요. 그리고 새로 고침하면 처음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요청을 보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0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얘는 1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얘 0부터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전역 변수를 만들면 0으로 초기화가 되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메서드는 리턴을 만나는 순간 끝날 거니까. 그럼 얘는 데드 코드, 얼리치에이블 코드 도달할 수 없다. 그럼 이거는 일단 좋은 방법은 아닐 거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리턴에서 바로 CNT 프레프를 준다? 그죠? 맞아요. 이거는 이제 스마트하게 후위 연산자를 사용한 방식이고요. 이렇게 하면 0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 1이 나와요. 얘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사실 이 뿔뿔을 그냥 1 증가라고만 알고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이 뿔뿔이 뒤에 있는 상황과 앞에 있는 상황은 연산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이 방식은 후위 연산자라고 해서 앞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먼저 되고 그 뒤에 증가시켜요. 근데 얘가 앞으로 오면 얘는 전위 연산자라고 해서 연산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해요. 그래서 지금 결과를 코드를 이렇게만 바꿔도요, 얘는 0이 못 나와요. 절대로. 먼저 풀뿔 1 증가를 시키고 나서 얘를 리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얘가 뒤로 가면 지금 여기서는 증가되기 전에 이미 리턴을 박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서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전위연산, 후위연산까지 생각을 못했더라도 우리가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조건문이 있죠. 만약에 CNT의 값이 0이야? 그럼 리턴 CNT 해. 근데 그 밖에야. 그러면 CNT를 1 증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리턴 CNT 해.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어려운 로직이 절대로 아니죠. 그냥 당연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인데, 잠깐만, 이러면 안 되잖아. 얘를 0이면 그냥 리턴을 하고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안 했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해도 이렇게도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증가시켰으니까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0일 때 증가하고 1 되고 0 리턴. 그럼 1이니까 이거 안 탈 거고 여기 만나서 1 플러스 1 이렇게 해야 되겠네. 사실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뭐야 이거? (0이고) 지금 증가했고 0 리턴 했고, 맞네, 바로 2로 가네. 아니 뭐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야, 이거 쓰면 되지. 어쨌든 지금 중요했던 거는 사실 이건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변수, 전역 변수 이런 거 다 가능한 거고 메서드 안에서 변수를 리턴하는 거, 리턴 타입 바뀌는 거 이런 거 당연히 다 되는 거다. 무조건 스트링만 리턴해야 된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제한을 스스로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얘는 클래스고 메서드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니까 우리가 알던 방식대로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그래서 가능해요. 얘는 그냥 두고 밑으로 좀 하나 빼겠습니다. 얘를 1로 해야겠다. 자, 제가 지금 리턴 타입을 더블로 잡았어요. 그럼 얘는 리턴을 뭘 해줘야 돼요? 실수 리턴 해야겠죠? 그러면 만약 이런 거 리턴한다. 그럼 화면에 뭐 나와요? 이거 들어가면 3.33 나오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얘가 리턴한 건 3.33인데 지금 우리는 얘가 스스로 응답하게 만들 거라고 했으니까 이 3.33을 화면에 그리는 것까지 할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퀴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메인이라고 하는 요청을 보냈을 때 이 안녕하세요라는 글자 얘는 텍스트인가요? 얘는 텍스트죠? 컨트롤 U 이거 페이지 검사 소스 보기로 들어와서 보면은 얘는 그냥 글자예요. 그냥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텍스트일까요? 자, 얘도 텍스트입니다. 우리는 분명 실수를 리턴을 했지만 얘가 화면에 그려진 순간 얘는 숫자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텍스트예요. 왜? 왜 그럴까요? 여기는 어떤 영역이에요? 지금 HTML 영역 아니에요. 우리 HTML로 리턴하겠다 뭐 해서 파일 만들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HTML이었다면 애초에 도큐먼트 HTML부터 해서 헤드, 바디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없죠. 이건 어디 영역이에요 지금? 이건 그냥 브라우저 화면이에요. 화면에 숫자가 찍혀있든 글자가 찍혀있든 뭐 영어 뭐 문자가 찍혀있든 뭐든 그냥 다 상관없이 화면에 그려진 순간 얘네들은 그냥 텍스트입니다. 제가 그래서 문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텍스트냐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쓰는 문자와 헷갈리는 개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화면에 그려진 순간 얘가 실수였건 숫자였건 이런 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텍스트일 뿐이다. 그러면 보세요. 이거 하면 여기 뭐 나올까요? 네, 얘는 4.5 나와요. 분명히 텍스트라면서요. 이거 글자 숫자 아니라면서요. 왜 이렇게 나와요? 그쵸? 연산을 지금 하는 애는 자바잖아요. 얘가 연산하고 그 결과를 여기다가 그려야 텍스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사실 어차피 우리가 금방 태그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얘가 절대적으로 얘는 텍스트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용한 것들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를 지금 이 초기화 부분을 지웠잖아요. 지금 이 GNT라는 변수를 전역 변수를 만들고 초기화를 한 이 대입 연산자 이후부터를 지웠어요. 저는 얘를 그냥 둬도 어차피 0으로 초기화될 거라는 걸 알기는 알아요. 왜냐면 전역 변수는 개발자가 초기화 안 하면 기본값으로 초기화 해주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두는 거 별로 좋지 않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가 초기화하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이걸 지운 거니까, 그럼 이 CNT라는 애는 어디서 초기화를 해요? 우리가 보통? 메서드 내에서? 그러면 메서드 호출할 때마다 계속 초기화 될 텐데. 그렇죠. 생성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성자를 통해서 이 CNT라는 애를 초기화할 수 있단 말이죠. 심지어 여기 디스 사용 당연히 되겠죠. 자기 자신한테 들어있는 거니까. 얘는 클래스니까. 우리가 쓰던 방식 그대로.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퀴즈.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테스트 1로 요청을 보내요. 화면에 뭐 나올까요? 0 나와요. 새로 고침하면 뭐 나올까요? 나오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생성자 실행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No. 생성자가 실행되는 시점은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근데 우리 객체 만든 적 있어요? 그죠? 우린 객체를 만든 적이 없어요. 이 USR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친구로 new USR 홈 컨트롤러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예요? CNT라고 하는 값을 초기화를 한 겁니다. 자, 0이기 때문에 얘가 일을 못했는데 0으로 그냥 초기화된 걸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죠. 새로 고침하면 뭐 나와요? 1부터 나와요. 얘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일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새로 고침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00. 일 잘하고 있죠. 객체를 만든 적이 없는데 객체를 만들 때 일을 하는 생성자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이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객체를 만든 걸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는 후자입니다. 객체를 누군가 만들었어요. 누가? 스프링이. 제가 제어의 역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스프링이 알아서 객체를 만들고 관리해 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어제? 가장 첫 번째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를, 이 USR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친구를 객체를 알아서 만들어준 이유가 또 있어요. 얘는, 이 클래스는 제가 만약에 이 클래스의 이름을 리네임해서 얘는 더 이상 컨트롤러가 아니라 서비스야, 이름을 바꿔요. 그럼 얘는 서비스일 수 있어요? 안 되죠. 우리가 사실 이 JDBC나 JSP AM 할 때까지만 해도, 여기는 조금 그래도 서블릿이 특별한 경우였으니까 얘는 논외로 치고 요거를 볼게요. JDBC 아티클 오랜만에. 여기서 보시면요,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클래스를 만들었지만 사실 이 안에 서비스 코드 넣어놓으면 얘는 서비스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그쵸?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도 그냥 클래스고 메서드일 뿐이니까. 그리고 아티클 서비스라는 애한테 아티클 컨트롤러가 했어야 되는 역할을 서로 바꿨다. 그리고 서로 바꿔서 참조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그럼 당연히 아티클 서비스가 그 명령어 입력 들어왔을 때 판단할 거고 뒤로 넘길 거고 그렇잖아요. 얘는 우리가 이름을 그냥 역할을 우리가 개발자 마음대로 나눠놓은 거고, 그 마음대로 나눠놓은 거에서 의미에 부합하게 역할에 맞게 이름을 지어놨을 뿐인 거예요. 근데 스프링 부트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애초에 박아놓고 시작을 한다 그랬죠. 이거 박혔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이제 컨트롤러가 아닌 역할로 쓸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때려 죽어도 컨트롤러겠네요. 자, 컨트롤러는 무슨 일을 해요? 일단 우리가 해왔던 거 생각해보면 우리 앱단에서 명령어를 판단하고 이거 네 거야, 네가 일해 하고 넘기죠. 그럼 컨트롤러가 내 거네 하고 내 것 중에서도 난 이런 일을 해야 되네 판단하고 그 일을 하게끔 시작하는 출발지예요. 자, 스프링 부트로 웹으로 넘어왔어요. 웹에서의 이 사용자가 보낸 요청에 대한
일하기 시작하는 출발지가 되는 녀석이 컨트롤러입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객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JDBC 아티클 매니저도 생각해보면 앱에다가 객체를 만들고 있었어요. 컨트롤러 객체들을. 명령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쵸? 얘는 이 어노테이션이 달림으로써 얘는 이제 때려 죽어도 컨트롤러야 해놓은 순간 객체는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노테이션이 가지는 위력이 크다라는 거죠.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게 이제 스프링이 웹 개발에 있어서 정말 엄청나게 혁신적이었던 첫 번째 이유예요. 이런 것들. 이 어노테이션 설정 하나만으로 이런 객체 생성을 알아서 해준다? 이건 개발자 입장에서는 진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 지저분하게 뭐가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알아서 해주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걸 하나 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간단하게. 인티저로 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스트링으로 할게요. 자, 요청 테스트 3 이걸로 보내면 화면에 어떻게 나올까요? 자, 지금 저는 리턴 타입이 뭐예요? 리스트인데 제너릭이 스트링이니까 이 리스트에는 스트링밖에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리스트에 실제로 값을 문자만 넣었어요. 이 문자가 들어있는 리스트 자체를 리턴을 하고 있고요. 화면에 얘를 그린다면 얘는 테스트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이 대괄호 얘가 뭘 뜻하겠어요? 리스트를 뜻하는 거예요. 자, 파이썬을 배워보신 분들은 파이썬에서 리스트 출력해보면 대괄호로 나오죠. 이겁니다. 둘이 비슷한 요소예요. 자, 그러면은 리스트가 대괄호래요. 유사한 걸로 객체 한번 뽑아볼까요? 객체를 맵으로 한번 뽑아봅시다. 우리가 맵을 따로 다뤄본 적은 없기는 할 텐데 그냥 이렇게 혼합해서 다루긴 했었어도 뭐 맵도 별거 없습니다. 맵은 이제 보통 만들 때 해시맵으로 만들고요. 우리가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듯이 맵도 맵, 해시맵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만드는 맵이에요. 물론 다른 맵도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한다. 맵에는 데이터를 넣는 방식이 푸시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앞에는 키가 들어가는 부분, 뒤에는 밸류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맵 객체를 하나 만든 거고요. 그 맵 객체한테 데이터를 좀 넣었고요. 얘를 리턴하고 있어요. 테스트 4로 요청을 보내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맞아요. 중괄호 열고 키랑 밸류가 세팅되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중괄호로 시작을 했고 중괄호로 끝나요. 그리고 이 키에 대한 부분이 문자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밸류는 그에 맞게 콜론으로 엮이면서 나오고 있죠. 그냥 그리고 밸류가 숫자니까 그냥 나오고 있는 거고 문자니까 이 쌍따옴표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걸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 1이나 이 2라는 글자나 둘 다 텍스트일 뿐이고요. 관계가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B라고 하는 키에는 콜론으로 이런 값이 들어있다. 그리고 각각의 값들은 콤마로 분리가 되고 있고. 그쵸? 자, 하나만 더 할 겁니다. 이거는 아티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고, 왜 만들었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겠죠? 이제 진짜 순수한 사용자 정의 객체를 한번 뽑아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진짜 순수한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객체를 넘기고 있어요. 뭐 나올까요?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맞아요. 뭐가 문제야? 퍼블릭 변수가 안 보인대요. 근데 여기 같이 있어서 괜찮을 텐데.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누구랑 비슷해요, 그러면? 맵과 비슷하죠? 맵과 어떤 점이 비슷해요? 일단 중괄호로 열리고 닫힌다라는 게 비슷하고요. 똑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똑같아요? 우리가 맵에서는 진짜로 키랑 밸류로 세팅을 한 거였는데 지금 사용자 정의 객체는 사실 변수의 값을 넣은 거죠. 근데 이게 화면에 뽑아보니까 결과가 어때요? 둘이 똑같죠, 방식이. 우리가 변수의 값을 넣는 이 행위도 얘네한테는 키한테 그 해당 변수 이름이 키가 되는 거고, 그 키한테 우리가 원하는 밸류를 넣었다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맵과 사용자 정의 객체는 화면에 그냥 객체 자체를 출력했을 때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진짜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아니지. 잠깐만. 얘는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지. 아니다. 알았어. 얘를 하려면 맵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이거 가져옵시다. 맵을 만드는데 아니야, 이걸 리스트 맵으로 하지 말고요. 이게 더 낫겠다.
이거 왜 썼는지 이해되시죠? 지금 생성자 인자 있는 거 필요하니까 얘로 처리해 버린 거예요. 생성자 안 만들고. 지금 어제 가르쳐 드렸던 거를 혼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반복문 그냥 3번 돌게끔 돌았고요. 그 자리에다가 id 타이틀의 값을 놓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해줄까? 그러면은 좀 더 값이 다채롭게 들어갈 거니까. 자, 이거 테스트 6으로 요청 보내면 결과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자,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값이 두 번밖에 안 도는구나. 오케이. 하나 늘리자. 3개. 자, 얘는 대가로로 열리고 닫혔어요. 근데 그 안에 중가로가 열렸죠. 얘를 닫는 중가로는 어디 있어요? 오른쪽 끝에 얘죠. 지금 얘가 아닙니다. 그죠? 왜냐? 여기서 중가로가 닫히고 콤마가 찍혔어요. 그러니까 리스트형이든 리스트든 맵이든 사용자 정의 객체든 데이터를 구분짓는 기본 구분자는 콤마예요. 그냥 순수한 객체 안에서. 이거는 공통입니다. 콤마가 찍히지 않으면 데이터가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의 0번 방에 이러한 사용자 정의 객체 하나가 들어있는데 id의 키를 가진 애는 0이라는 밸류를 갖고 있는 거고 타이틀이라는 키를 가진 애는 QWE 0이라는 밸류를 갖고 있는 거다. 그러면 리스트의 첫 번째 방에는 이러한 사용자 정의 객체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 얘는 id라는 키 값에 1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거고 쭉 이해되시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타입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실제 사용자 정의 객체라든가 아니면 리스트 맵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게 될 거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나는 이 중에서 얘를 찾고 싶어요. 어떻게 파고 들어갈 거예요? 일단 아티클스에 몇 번째 방이에요? articles.get 메소드 써서 몇 번째 방? 1번째 방. 그 뒤에 1번째 방까지 오면 일단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 중괄호까지 다가온 거죠. 그럼 이 중괄호는 아티클이죠. 객체잖아요. 그럼 객체한테 값 꺼냈을 때 타이틀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근데 이 타이틀이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퍼블릭으로 만들어 놨지만 원래 같으면 프라이빗으로 다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여기에 골뱅이 데이터가 붙으면서 게터 세터를 만들어서 쓸 거니까 좀 전에 그 방식으로 똑같이 가보자면 articles에 .get 1번에 점 찍고 그 다음 뭐다? get titl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다. 그래야 타이틀 변수가 가진 값을 우리 자리에 남겨줄 거니까. 왜냐? 프라이빗은 접근을 못하는 애니까. 아시겠죠? 실제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해 나갈 방식이에요, 이게.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화면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시게 될 겁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사용법들 좀 여러가지 케이스들을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얘는 그냥 지워도 돼요. 어차피 큰 의미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살려둘게요. 이거까지 하나 그냥 해놓죠. 에러가 어딨어? 이거? 빼. 그러면 일단 되게끔은 만들어 놔야 되니까 에러만 없애놓고 자, 일단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하나 제 메모장에다가 쭉 적어 드릴 거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 돼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20분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